프로그래밍 일반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과목인 이 프로그래밍 일반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제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번 회차 문제에서는 C 언어 코딩하는 문제는 안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코딩하는 문제가 나오면 좋은지 안 나오면 좋은지 앞서 문제풀이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면 아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실 거고요. 나는 머리가 아파서 싫어요 해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문제풀이를 계속 이어가면서 뭐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한테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41번 문제고요. 자, 운영체제의 역할로 옳지 않는 것은 프로그래밍 일반 부분에서 운영체제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거고 본 강에서도 제가 마지막 강의에 운영체제 강의에 대해서 사실 운영체제 하나만 갖고도 거의 뭐 그 한 달 정도 강의를 해도 부족할 정도의 내용이지만 1시간짜리로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체제 문제도 강의도 본강을 통해서 한번 복습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운영체제는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죠. 운영체제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윈도우즈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출력 관련 역할도 운영체제가 하고요. 컴퓨터 시스템의 오류 처리도 담당을 합니다. 자,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인 기계어로 바꿔주는 역할은 운영체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번역기가 하죠. 주로 컴파일러가 합니다.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을 하죠.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C 언어에서 사용되는 자료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제가 이제 C 언어 프로그램 코딩하면서 정수형은 인테저 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테저가 정수형이라는 말이 맞는데 C 언어 코딩할 때 제가 인테저 다 쓰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int라고만 쓰고 뭐 A B 이렇게 하면서 A 변수와 B 변수를 정수형으로 쓰겠다 해서 int라고 쓰지 integer라고 다 쓰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롱이라든지 실수형의 플로트, 긴 실수형의 더블 같은 거 요거는 다 써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인테저는 int라고만 쓴다는 거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프로세스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세스가 뭐냐라는 문제인데 프로세스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하고요. 프로세서가 할당되는 실체를 의미하고 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라 앞에 B자가 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저장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계통적인 동작을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현재 처리 중이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는 명시적 순서 제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명시적의 반대말이 뭐냐면 묵시적이라고 하죠. 묵시적. 묵시적, 뭐 암묵적 뭐 이런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묵시적이라는 말은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명시적은 C 언어 프로그램을 누가 만듭니까? 프로그래머가 만들죠. 그 프로그래머에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다 지정을 하는 형태를 명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4번에 수식에서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의한 수식 계산은 프로그래머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C 언어에서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대로 따라야 되지 프로그래머가 직접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4번은 그렇지 않다라고 문제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하기 가장 적당한 언어가 바로 우리 C 언어죠. C 언어. C 언어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C 언어는 기호 코드 아닙니다. 이식성이 뛰어나고요.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유닉스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고요. 포인터에 의한 번지 연산 등 다양한 연산 기능도 가집니다. C 언어의 특징 한 번 더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7번. 자, 언어의 구문 요소 중에서 프로그램의 판독성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의 판독성을 향상시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프로그래밍 일반 강의에서 제가 C 언어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시험에도 나오는 코딩 내용이 길어봐야 10줄 이내로 프로그램 작성한 게 나와요. 근데 실무에서 C 언어를 다루는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하는 게 뭐 10줄 뭐 20줄 코딩을 하겠습니까?
보통은요, 만 단위, 만 라인 이상, 뭐 10만 라인, 뭐 100만 라인 이런 프로그램, 엄청나게 무거운 프로그램들을 다루는 거죠.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 다룰 때 이 부분은 뭐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를 일일이 주석을 통해서 다 다뤄주신다면 이 코딩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한 의미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딩이 몇만 라인 이상 되었을 경우에 그 코딩된 부분이 이건 뭐 하는 거다라는 판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석을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석 달 때는 앞에 슬래시 2개 붙이고 난 다음에 쭉 달아주시면 프로그램 실행과는 무관하게 설명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주석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커멘트라고 하죠. 커멘트. 정답 1번이고 47번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48번은 C 언어에 사용된 기억 클래스 앞서 문제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자동, 그죠? 자동 클래스, 다이나믹, 동적은 없어요. 스테이틱, 정적은 있고요. 정적 그리고 레지스터, 자동, 정적, 레지스터 뭐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요. 프로그램 수행 순서로 옳은 것은 원시 프로그램을 뭘로 바꾸죠?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꿉니다.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은 컴파일러는 번역기가 하죠. 자,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졌으면 뭐부터 합니까? 그쵸? 링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로더를 시킵니다. 순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정답 4번이고요. 자, 객체 지향 개념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비롯한 모든 속성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다는 의미를 우리말로 하면 상속이다 라고 얘기하죠. 상속을 영어로 몰라서 틀리면 억울합니다. inheritance라고 하죠. 정답 3번입니다. 상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BNF 심볼 중에서 태기를 의미한다, 선택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1번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는 정의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제가 사랑을 정의할 때는 뭘로 정의한다라고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콜론 2개에 이퀄 붙이면 정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의. 자, 택이란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파이프라인 기호죠. 짝대기 한 개. 그래서 A 파이프라인, B 이렇게 그렇게 되면 A나 B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겠다 이런 뜻이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52번 문제는 BNF를 이용하여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구문 분석이란 말이 나왔어요. 구문 분석 키워드입니다. 자, 구문 분석하여 문장을 문법 구조에 따라서 뭐로? 트리 형태로 작성한 거. 구문 분석하면 항상 따라오는 트리가 무슨 트리다? 그쵸? 파스 트리라 하죠. 파스 트리. 한글로도 잘 나오니까 적어볼까요? 파스 트리. 파스 트리라고 합니다. 자, 구문 분석 나오면 뭐다? 파스트리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는 표기법에서 중위 표기식 요거 전위 표기냐 중위 표기냐 후위 표기냐 영어로 하면 프리픽스냐 인픽스냐 포스트픽스냐 문제 자주 출제되죠. 지금 현재 연산자가 B-C니까 B와 C라는 P연산자 사이에 연산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중위 표기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쓰는 표기식이죠. 얘를 후위 표기식으로 표현하라는 거는 괄호 안에 연산자의 우선순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A 곱하기 B-C만 돼 있다면 곱하기의 우선순위가 먼저지만 괄호가 들어있으면 괄호 안의 우선순위가 먼저죠. 우리는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B-C. 자, B-C를 후위로 표기하게 되면 연산자를 후위, 뒤로 보내는 거니까 B, C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전체하고 A 곱하기하고 연산을 해야 되니까 이 곱하기 연산자를 뒤로 보내야 되죠. 그러면 A 곱하기 BC가 아니라 A하고 곱하기를 뒤로 보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정답은 ABC 마이너스 곱하기가 되겠네요. 정답 2번. 됩니까? 자, 중요한 거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A 곱하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괄호가 없어요. 얘를 후위로 표기하게 되면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마이너스보다는 곱하기가 먼저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A, B 곱하기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C, C를 적고 마이너스를 D로 보내요. 이렇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괄호를 뺀다면 답은 얘가 되는 거고 괄호가 있기 때문에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53번 같은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하는 방법을 한 번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54번은 C 언어에서 문자열을 입력하는 함수다. 입력하는 함수예요. 입력이니까 푸시 맞겠어요? get이 맞겠어요? 그쵸? 입력은 get이죠, get. 그럼 답은 3번이에요. 그죠? 푸츠나 풋 캐릭터. 그러니까 풋 캐릭터는 한 문자를 그 출력하는 거고 푸츠는 여러 개의 문자, 그러니까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get는 문자열을 입력하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5번 문제. 자,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소로서 저장되어 있는 값은 프로그램 실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변수죠. 변수. variable이라고 합니다. 변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의 개념을 본강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A라는 기억 공간이 있어요. 변수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을 A에다가 내가 10을 담아 두겠다라고 실행시키면 여기 10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B는 5다. 그러면 B라는 변수에다가 5를 담아 두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A 이꼴 7 이렇게 한다. 그러면 10이 없어지고 이 자리에 다시 7이 들어가는 변수가 하나 지정되어 있으면 그 변수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 값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변수라고 합니다. 자, 56번 문제 처음 보는 문제 같은데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기억 장소에 15K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16K 공간에 배치될 경우 기억 장치의 배치 전략이 뭐냐? 우리가 역시나 이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시간 동안 강의하는 부분인데 우리 사무자동화 필기에서는 문제만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틀릴 일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작업 공간에 배치되는 배치 전략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first fit이에요. first fit. first fit. 두 번째가 best fit. 그리고 세 번째가 lowest fit. 그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거. 자, 세 가지 핏이 있는데 퍼스트 핏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퍼스트 핏은 뭐냐면 운영체제가 있고 사용 중인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용 중인 공간이니까 뭔가를 넣을 수 없어요. 여기도 넣을 수 없어요. 여기도 넣을 수 없고요. 사용 중인 공간에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이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가 비어 있죠. 지금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15K 크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공간 쭉 있으니까 15K를 비어 있는 이 첫 번째 공간에 넣을 수가 있겠죠. 30K 공백이니까 15K를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first fit이에요. first fit. 넣을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에 넣게 되는 과정. 자, 정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15K 공간을 30K 넣지 않고 16K나 50K 넣을 수 있는데 16K 공간에 넣었다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베스트 핏이라고 합니다. 왜 베스트 핏이라고 하냐면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15K를 만약에 30K 넣게 되면 넣고 난 다음에 얼마가 남아요? 15K라는 공간이 또 남아버리죠. 16K라는 공간에다가 15K를 넣으면 남는 공간은 1K밖에 안 돼요. 50K 공간에다가 15K를 넣게 되면 그죠? 35K라는 공간이 남아버리죠. 맞습니까? 그러면 너무 많이 공간이 남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최적의 공간에 넣을 수 있는 걸 우리가 베스트 핏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로스트 핏, 마지막에 로스트 핏은 이 15K를 가장 큰 영역인 50K 공간에 넣게 되면 얘를 로스트 핏이라고 합니다. 자, 로스트 핏은 나쁘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왜 15K를 가장 큰 공간에 넣게 되면 나쁜 겁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15K 공간에 15K라는 그 프로그램을 16K에 넣게 되면 남는 공백은 1K밖에 안 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낭비되는 공간이 1K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5K를 만약에 50K에 넣게 되면 35K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비워져 버리는 남아있는 공간이 35K나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 35K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정리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졌을 때 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에 들어가면 그걸 first fit이라고 하고 그 사이즈,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best fit, 그리고 가장 큰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로스트 핏을 한다. 문제에서는 뭡니까? 베스트 핏을 물었죠? 베스트 핏. 그러니까 16K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물었기 때문에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공간이니까 베스트 핏이 정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56번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본강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문제니까 문제를 통해서 보면 되니까 본강을 통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나오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57번 볼게요. 자, 객체 지향 기법에서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연산을 정의하는 거. 이거 앞서 문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것 같죠? 연산은 뭐다? 메소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연산 나오면 메소드입니다. 자, 58번 C 언어의 escape sequence 중에서 carriage return이다. 자, carriage return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 표시하고 R 붙이면 return의 약자 R을 따서 carriage return은 원 표시 R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코딩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것은 이 원 표시하고 n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행한다, 다음 줄로 넘긴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할 때 보면 그 정답이 이렇게 5가 정답이면 5가 정답이 나오고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 코딩할 때 이 원 표시하고 n을 썼기 때문에 이 5라는 값이 출력되고 그 다음 줄에 이 메시지가 나온 거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행하라는 의미였죠. 근데 캐리지 리턴이라는 것은 그 줄의 맨 앞으로 보내라는 얘기니까 만약에 이 다음 메시지가 이쯤에 있다 그러면 이 다음 메시지를 그 줄 맨 앞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캐리지 리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캐리지 리턴은 원표시 R이다. 그리고 다음 줄을 개행하란 말은 원표시 N이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 자, 가상기억장치 관리에서 너무 자주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서 시스템의 심각한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스레싱 현상이라고 해요. 스레싱 이렇게 문제에서 한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스레싱 현상이다. 뭐 1번은 구역성 이런 뜻인데 문제에서는 그 페이지 교체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스레싱 현상이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정보 처리나 또 정보 처리 기사나 정보 처리 산업 기사에서는 이 스레싱 갖고도 또 1시간 동안 강의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보 처리 기사 정보 처리 산업 기사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자격증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는 뭘 주로 배우는가? 또 사무 자동화에서 뭘 주로 배우는가? 우리 사무 자동화에서는 이제 사무 경영 관리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지만 정보 처리는 또 그 과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취업 준비생이라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두면 이력서에도 이제 줄이 이렇게 더 찰 거고요. 또 회사에서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있구나.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뭐 기본적으로 쓸 줄 알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정보 처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정보 처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은 알고 있겠네. 뭐 이 정도 입사 그 면접관들이 봐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자격증을 많이 따두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60번 기계어입니다. 저급 언어죠. 기계어는 기계가 알아먹기 쉬운 언어죠. 그죠?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맞습니다. 기종마다 기계어가 다르므로 호환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그죠? 이 기계에 사용되는 언어 프로그램, 또 이 기계에 사용되는 언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복잡하죠. 또 공부하기도 힘들고요. 0과 1의 이진수 형태로 표현되죠. 수행 시간은 빠릅니다. 그 기계에 맞춰서 동작하니까. 프로그램의 작성이 용이하고 이해가 쉽다는 것은 기계어가 아니라 뭡니까? 고급 언어가 되겠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하고 있는 C 언어 같은 경우가 고급 언어에 속하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 강의 시간을 보면 지금 20분이 다 돼 가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 일반 과목을 처음 그 강의할 때는 뭐 문제풀이 20문제 하는데 거의 40분이 넘게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적응하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일반 과목은 점수를
고득점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쌤이었습니다.